네. 입사 전후 준비 사항에서 입사 전 내용은 제가 이메일로 먼저 안내를 드렸고요. 필요한 정보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입사 직후에는 여기 슬라이트 직원 디렉터리에 소통을 위한 신상 정보 남기기 적혀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슬라이트에서 직원 디렉터리가 있어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직원분들 뭐 이름, 부서, 위치는 뭐 사는 곳, 뭐 이메일 보시면 뭐 전화번호, 입사일, 뭐 개인 이메일 등등 있고 뭐 전부 다 여기 막 안 적어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소통을 위한 신상 정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회사가 TSM랩이 재택근무가 기본인 회사다 보니까 대부분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구글 채팅으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뭐 급하게 전화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 이메일 확인이 어려워서 개인 이메일을 보내야 된다거나 이런 거가 필요하면은 여기 들어오셔서 정보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슬라이트 외에는 저희가 구글하고 리니어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은 나중에 이제 입사하시면 초대를 해서 저희 회사 공유 드라이브 사용하시면 되고요. 리니어도 이메일 추가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뭐 이메일 생성이 됐는데 슬라이트나 리니어에서 뭐 로그인이 안 된다. 뭐 아니면 추가된 TSM랩이라고 추가된 회사명이 안 뜬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대표님이 여기에도 추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들어오시면 프로필에 본인 사진으로 변경해 주시고 이름도 본인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온보딩 케어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입이나 경력직 상관없이 TSM랩에 입사한 지 한 달 차 되었을 때, 그리고 3달 차 되었을 때 담당 임원께서 1대1로 온보딩 케어 미팅을 진행하는데요. 여기 신내수 기사님이 이제 담당 임원님이시고 신내수 기사님과 함께 이제 점심 식사 대면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면으로 하고 그 이후에 뭐 차 한잔 하면서 뭐 회사 생활 업무나 뭐 어려운 게 있거나 아니면 요청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뭐 따로 준비하실 건 없고 그냥 뭐 신내수 기사님께서 여쭤보시는 거 질문하시는 거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그 외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로 문의 주셔도 되고, 그리고 입사하고 나면은 저희 구글 채팅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한테 직접 바로 채팅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아마 채팅이 이렇게 바로 주고받기 편하니까 그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다음은 조직 코칭 역할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직위가 있으신 분은 직위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다 누구누구 씨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밑에는 이제 각 직위에 따라서 역할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거 그냥 한번 쭉 보시면서 아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보시면 팀장, PM, 뭐 팀원의 역할도 다 적혀 있고요. 보면 업무 지시 라인이하고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게 다 팀장님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준석 씨는 소프트웨어 팀에 입사를 할 거지만 뭐 다른 팀하고 협업을 하게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뭐 다이렉트로 하드웨어 팀이나 AI 팀에서 뭐 준석 씨한테 다이렉트로 이제 업무 지시를 한다던가 그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팀의 팀장님 통해서 준석 씨가 업무를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이 누군가 바로 업무 지시를 했다 하시면은 소프트웨어 팀 팀장님께 준석 씨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팀 팀장님께서 모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팀원은 그런 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팀 구문 없이 이제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협업해라 이런 내용은 아무래도 글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적극적이란 말은 많이 글도 남기고 많이 글로 문의하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업무 부분은 여기 저희가 업무 사용하는 것들 다 적어놨어요. 홈페이지 있고 이메일 여기 이제 회사 이메일 계정 만들면 여기 들어오셔서 로그인하면 채팅도 다 여기서 가능하고요. 캘린더는 요 캘린더 들어오셔서 나중에 이제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그 캘린더 구독이 가능하거든요. 그 구독에 이 주소를 붙여 넣으시면 저희 회사 캘린더 구독이 돼요. 네. 그래서 뭐 회사 캘린더 나중에 들어오시면 만약에
휴가를 쓰시면 준석 씨 휴가도 여기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요. 그 외에 네. 다른 직원분들 휴가도 다 연동이 되고, 아니면 뭐 일정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만들면 되고, 본인 거는 본인 캘린더에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 것도 이제 구독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대표님 캘린더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표님 일정을 제가 이렇게 같이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네, 구글 드라이브도 나중에 공유 드릴 거고, 네. 슬라이트, 지금 이 화면에 슬라이트고, 회사 행정 업무는 다 이쪽에 있고요. 업무 네. 관리는 리니어라는 거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외에 회사 세미나는 유튜브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준석 씨도 결국에는 재택근무를 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나중에 재택근무 하실 때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재택근무 장소를 구해주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재택근무를 할 때는 저한테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 안정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이게 중요해요. 조용하고. 그러니까 회의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자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용한 환경이 중요하고요. 네. 그게 이제 화상회의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인터넷 접속도 원활히 잘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네. 의사소통도 가능한 마이크 같은 게 뭐 필요하다거나. 네. 그리고 팀장과 협의로 비정기적으로 카페 같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회사 갑자기 집에서 인터넷이 끊겼어요. 뭐 공사를 한다고 잠깐 끊는데요. 그럼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뭐 연구소로 출근하기에도 집이 멀거나 하실 경우에는 미리 팀장과 협의하에 저 뭐 내일은 뭐 이런 사유로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뭐 협의가 되었으면 그 다음 날은 카페에서 일을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카페는 좀 이제 소음이 있어서 회의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미리 공유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연구소 출퇴근도 힘들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비로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게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미리 협의를 해주시면 돼요. 네. 네. 뭐 오프라인 근무가 필요해서 연구소 출근을 한다. 이 경우도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연구소로 출근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 뭐 바로 왔다 갔다 출퇴근이 어려워서 하루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일 최대 뭐 5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경영지원팀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 실비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호텔을 예약해 드리고 있거든요. 뭐 네. 이런 것도 사용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무 시간은 저희가 뭐 탄력 근무제고 출근 시간은 8시, 9시, 10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게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뭐 출근을 하고 그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이제 뭐 9시간 뒤에 퇴근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8시 또는 9시, 10시로 선택을 했다면 그 시간에 출근을 해야 돼요. 네. 뭐 본인이 8시에 출근을 하겠다고 했는데 8시 1분에 출근을 하면 그건 지각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첫 출근은 9시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9시, 네. 네, 본인이 이제 뭐 탄력근 문제를 하겠다 하시면 그때 팀장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네. 팀장님께 말씀을 해주시고 팀장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맞춰서 나오시면 되고 점심시간은 여기 꼭 뭐 30분 단위로 적혀 있긴 한데 11시 반, 뭐 12시 반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꼭 맞춰서 안 해주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자유롭게 보통 대부분 12시 땡 하면 이제 식사하러 가시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뭐 외부 회의나 아니면 다음 점심 식사 이후의 일정 때문에 좀 일찍 밥을 먹어야 된다거나 하시면 그냥 뭐 11시 40분에 가셔도 되고 11시 50분에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로 1시간 뒤에만 복귀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더 늦게 드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근무 시간 변경은 이거는 이제 출퇴근을 말하는 거고요. 점심 식사는 왜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팀장과 협의로 비정기적으로 1일 근무 시간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전달 후 협의한 것만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뭐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하기로 정했는데 오늘 이제 뭐 병원을 좀
6시 퇴근하고 가면 늦을 것 같아서 5시쯤 좀 일찍 퇴근하고 가고 싶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저 뭐 오늘 하루만 8시 출근하고 5시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팀장님과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날 하루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9시부터 5시까지 1시간 일찍 퇴근하고 다음날 그만큼 1시간 더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 점심시간에 잠깐 비울 수도 있겠죠. 네. 점심시간 이렇게 해서 병원을 다녀오려고 하니까 뭐 1시부터 2시까지 잠깐 1시간 자리를 비우고 그 비운 1시간만큼 뭐 일찍 출근하거나 아니면 더 늦게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시면 돼요. 네. 네네. 이건 출퇴근 방법이거든요. 출퇴근한 방법은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회사 전체 채팅방에 회의방이 생성이 돼요. 이거는 제일 처음 첫 출근한 분이 회의방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8시에 출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제일 먼저 회의방을 매일 아침에 만들어주고 계시고, 이제 저는 9시 출근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회의방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입장을 하면 그게 출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입장 시간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이게 추적하는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오준석 씨가 제일 처음 출근하는 날이 있다면 이 방법에 따라서 채팅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꼭 중요한 이게 참석 추적을 체크를 해주셔야지 누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몇 시에 퇴근했는지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회의방 들어오시면 그게 출근, 회의방을 나가면 퇴근.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는 중간에는 계속 그 회의방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저도 지금 준석 씨랑 있는 이 회의방 외에 이 회사 전체 방에 있는 출근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마이크는 끄고 이제 화면이 킨 상태에서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마이크 켜고 카메라 켜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마이크도 끄지만 카메라도 끄고 이제 나가시면 다시 점심 먹고 복귀하셨을 때는 카메라만 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근할 때는 육성으로 인사하고 출근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육성으로 출근을 하고 바로 마이크 끄면 돼요. 퇴근할 때는 마이크 켜고 퇴근해 보겠습니다 말하고 다시 이제 채팅방 나가면 그게 퇴근.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채팅방에 조용히 들어오면 아무도 출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내가 출근했다 이런 걸 알리려고 이제 육성으로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본인이 계속 혼자 이 팀에서 야근을 해요. 네, 계속 야근을 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직원이 지금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팀장인 본인이 파악을 해서 그 업무를 다른 직원분들한테 뭐 분담을 해주거나 업무 방식을 좀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야근을 하게 된다면 팀장님께 말씀을 해주세요. 보면 업무 완료 조건은 그냥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양식이 있어요. 양식은 일단 이메일 회사 계정 만들면 그때 요 예시 참고하셔서 밑에 서명 추가해 주시면 되고 네. 문서는 이제 업무상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는 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화성 문서 이게 바뀌었는데 클릭업이 아니라 저희가 슬라이트로 바뀌었어요. 네. 슬라이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내부 문서는 회사 표준 템플릿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구글 드라이브 들어오시면 회사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따로 있거든요. 네.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중에 궁금하시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외부 문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준석 씨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많지만 그래도 혹시나 외부의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누군가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달라, 워드로 작성해달라 요청을 하시면 워드로 작성하고 바로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PDF로 변환을 해서 해주시고요. 네. 이것도 다 저한테 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혹시나 네. 설명드리고 이것도 뒤에 다시 폴더나 파일 제목은 말씀드릴게요. 네. 이 폴더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폴더 말하는 거고 거기에는 회사, 경영지원팀, 개발팀 이렇게 3개 폴더가 크게 있어요. 회사 폴더는 누구나 회사 임직원은 다 들어갈 수 있는 폴더고요. 여기에 아까 말한 회사 템플릿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세미나가 유튜브 혹시 보셨나요? 저희 회사 네. 거기에 이제 매주 올리는 자유주제 세미나가 있거든요. 자유주제구나. 네. 그것도 이제 여기 회사 폴더에 올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개발팀 폴더에는 이제 개발팀에서 생성된 문서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 개발팀 폴더에서 관리하고 있고, 경영지원팀 폴더는 이제 경영지원팀에서 생성된 문서인데, 그래서 개발팀 직원은 경영지원팀 폴더에 접근 권한이 없고요. 반대로 경영지원팀은 개발팀 폴더에 접근 권한이 없어요. 네. 네, 회사 폴더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고요. 문서 버전 관리, 이게 아까 문서 제목인데, 네. 문서 제목 만드실 때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 앞에는 생성 날짜, 뒤에는 문서명, 그리고 이 뒤에는 버전 정보. 그러니까 버전 1번 김성민이면 이 김성민 대표님께서 버전 1을 만들었어요. 네. 버전 2로 좀 이렇게 버전업을 해서 수정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으면 요 밑에 똑같이 앞에까지는 똑같이 만들고 뒤에 버전 02-5 준서 해서 업로드를 하면 돼요. 네. 출장 갈 때는 명함은 원래는 저희가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 명함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네. 이제 뭐 인턴 기간 동안에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명함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출장비가 뭐 발생이 할 수 있는데 요 밑에 출장비는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출장비가 발생을 한다면 아까 말한 회사 템플릿 폴더 안에 지출결의서 양식이 있거든요. 여기 네. 정해 주시면 이제 제가 그 해당 월의 급여일에 입금을 해 드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출 결의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작성해 주시고 소프트웨어 팀의 팀장님께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팀장님께서 그 지출 결의서에 사인을 해 주실 거예요. 서명을 해 주시면 이제 서명했다고 준석 씨한테 말씀을 해 주시겠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저한테, 경영지원팀한테 이거 작성되었으니까 확인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해서 급여일에 일괄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출장비에는 이런 운임비, 뭐 숙박비, 기타 뭐 실비 이런 게 있고요. 보시면 뭐 영수증은 일단 필수겠죠. 네. 그래서 영수증 미제출시라는 말은 예를 들어 그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카드 찍는 거. 네. 그거는 영수증을 증빙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1일 최대 25,000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하고 그 외에 다 영수증을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숙박비나 식비 이런 건 다 영수증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꼭 영수증 챙겨주시고, 그래서 대중교통 같이 영수증 첨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뭐 네이버 길찾기라던가 뭐 카카오 길찾기 같은 거 해서 위에 뜨잖아요. 네. 네, 그거 이제 캡처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자차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차일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길찾기 하신 다음에 여기 뭐 차종을 주유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휘발유면 휘발유, 경유면 경유 설정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이제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캡처해 주시면 돼요. 캡처해 주시고, 그리고 톨비가 있다면 톨비는 영수증 있더라고요. 그 영수증 첨부해 주시고. 네. 그래서 계산하셔서 총 금액 지출 결의서에 적상해 주시면 이제 다 지급을 해 드려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숙박비는 이제 경영지원팀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경영지원팀에서 예약을 해 드릴 거예요. 네. 근데 혹시나 갑자기 급하게 뭐 숙박비를 결제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결제하시고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직접 결제하시고 지출결의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연구소 부근에서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비용 지원한다는 거는 뭐 여기 호텔 연구소 근처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약을 해드린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신청 방법도 여기 적혀 있으니까 네. 확인하시고 결론은 뭐 경영지원팀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복지가 저희는 직원 생일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5만 원권 상품권을 이제 직접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시면 생일 선물 신청 시트 이걸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직원분들이 미리 선택을 해주셨어요. 상품권 누구는 카카오페이, 누구는 이마트, 뭐 되게 문화상품권, 배달의 민족 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자 해당 뭐 하는 분에게 이거를 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재택근무 불가능할 때는 이제 개인 사무실 비용 20만 원 지급을 해드리고, 건강검진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경우에는 사무직으로 분류가 돼서 2년에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가 건강검진 받을 때 추가로 2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추가로 2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뭐 위 내시경을 추가로 더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그것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급여일에 일괄적으로 비용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 이외에 이제 퇴직연금은 과학기술인 공제를 통해서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TSN랩이 혹시나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에도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이제 여러 복지 서비스가 있거든요. 나중에 뭐 직접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직접, 그리고 신청도 이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네. 네, 하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외 경조사비는 뭐 뒤에 추가로 설명이 더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직원으로 전환되면 조합원 단체보험도 가입이 되고, 이제 매년 초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네. 이걸 신청을 받아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시면은 이것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드려요. 휴가는 임직원 연차 구분 없이 20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여기 함수 사용하셔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고, 이게 신청 그 폼이거든요. 네. 이름 쓰고 휴가 쓰고 종일인지 반차인지 아니면 이렇게 시차로 할 수도 있어요. 시차로 내가 5시, 6시 1시간 쓰겠다. 아, 네. 이렇게 하고 제출하면은 바로 휴가 쓴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아까 말한 회사 캘린더에 공유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보시면 뭐 이 함수를 직접 사용해도 되지만 아까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외 휴가 외에도 워케이션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연차 1년에 20일 사용할 수가 있고 휴가랑 별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신에 다른 점이 워케이션은 이제 휴가지에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네. 휴가가 이제 통보사항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냥 휴가 신청서에 써서 제출만 하면 끝이거든요. 따로 팀장님께 말씀을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휴가지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팀의 팀장님께 미리 협의를 하셔야 돼요. 저 이날부터 이날까지 워케이션 써도 되는지 확인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오케이를 하셨으면 똑같이 휴가 시트, 아까 거기 휴가 신청 폼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그 기타에서 체크하고 워케이션이라고만 쓰면 돼요. 그리고 워케이션 가시는 분들은 1일당 5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뭐 부산 가셨던 분이 계신데 부산 가셔가지고 뭐 숙박비 이렇게 결제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은 뭐 식대, 뭐 점심 식사 결제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제주도로 가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제주도 가신 분은 뭐 렌트카 비용 이렇게 결제하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것도 미리 경영지원팀에 말씀을 해주시면 경영지원팀에서 결제를 미리 해드려요. 아, 네. 네. 워크샵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학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뭐 개인 상담도 필요하면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인 공제 사이트 있고, 여기도 복지 서비스 똑같이 이용 가능하고, 밑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제조합도 여기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고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해놨고, 경조사비 규정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회갑이다, 부모님 칠순이다, 그러면은 증빙 서류 같은 게 있겠죠. 뭐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거를 제출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게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본인이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이 환갑이시라면 이제 서류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셔야지 제가 그걸 알고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모르셨다면 회사에서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다가 챙겨주시면 됩니다. 아까 직원 단체보험, 이건 정직원 전환되면 이제 가입한다고 했는데 이런 보장 내용 이런 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휴가 뭐 워케이션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일단 겸업 알바는 금지고요. 저희는. 네. 그리고 휴가는 쭉 적혀 있고 아까 휴가 신청하는 법 알려드렸고요. 네. 휴가는 전날 통보하는 것까지. 그래서 전날 통보는 아까 말한 이 휴가 그 신청 폼에서 전날 제출한 것까지 인정이고요. 네. 만약에 당일 써야 되겠다. 근데 그 당일 써야 되는 이유가 보통은 거의 아파서거든요. 네. 아파서 본인이 당일에 갑자기 써야 된다면 이건 해당 팀의 팀장님께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증빙 서류를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병원 갔다 왔다는 처방전이라던가 네. 그런 걸 제출해 주시면 여기 뭐 팀장의 명시적인 승낙이 당일 휴가는 있어야 된다. 증빙 서류 있을 경우만 인정한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갑자기 아파서 당일 휴가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도 경황이 없겠지만 아파서 네. 만약에 연락이 팀장님하고 그날 아침에 잘 안 됐다. 그래서 네. 팀장님이 본인의 당일 휴가를 모르신다. 네. 그러면 아무도 그날 이분이 왜 출근 안 하셨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무단결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꼭 이제 해당 팀의 팀장님께 알려주시고 해당 팀의 팀장님 답장도 꼭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채팅 남겼으니까 끝이야. 이러고 이제 신경 안 쓰고 계셨는데 팀장님이 확인을 못 하셨어요. 그럼 이제 무단결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답장이 안 와. 그러면 전화를 해서라도 네.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뭐 휴가가 부족하면 당겨쓰기도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당겨쓰기를 막 다 했는데 중도에 또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무급휴가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급여를 정산을 받았는데 뭐가 엄청 깎였어요. 나의 무급휴가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네. 그리고 휴가는 저희는 올해 다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다 못 쓰면 이게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연차수당이라고 하죠. 저희 회사가 연차수당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있는 휴가는 다 써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생성된 휴가까지는 통보사항이지만 아까 뭐 무급휴가라든지 당겨쓰기는 다 이제 협의사항이에요.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이때는. 네. 그리고 워케이션도 쭉 아까 말씀드렸고 워케이션은 이제 휴가지에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재택근무 장소가 부합한지 이것도 좀 미리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휴가랑 섞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케이션을 네. 갔는데 뭐 4시간은 일하고 4시간은 휴가를 쓰겠다. 이렇게 이것도 미리 협의를 하시면 되고 꼭 그 네. 4시간을 뭐 오전에 4시간이 아니라 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나눠서 쓰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뭐 중간에 한번 휴가를 아예 풀로 써서 중간은 하루 휴가를 다녀오셔도 되고. 여긴 주 4일제라고 적혀있지만 격주 4일제라고 보시면 돼요. 2주에 한 번씩. 네. 그 2주도 보시면 뭐 ISO 8601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목요일이 포함된 주가 1주예요. 아, 네.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이 포함된 두 번째 주 하고 네 번째 주. 그래서 10월 11일하고 10월 25일이 주 4일째 시행하는 주였어요. 근데 11월 달력을 보면 목요일이 포함된 주가 11월 7일이 첫 주거든요. 네. 그러면 11월 14일이 둘째 주예요. 그래서 11월에는 11월 15일, 29일 이렇게. 그래서 이날 본인이 주 4일째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이 휴가 신청 폼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오전 반차를 써주시면 돼요. 네. 오전 반차를 쓰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이제 오후 반차를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날은 본인이 반차만 써도 휴가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 휴가를 모아서 딴 날 쓸 날이 있다. 그러면 이제 꼭 참여를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날 내가 뭐 외부 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서 빠질 수가 없다. 그럼 그날은 이제 출근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사 일정과 겹치는 경우에는 회사 일정이 우선이라는 거. 네. 행사는 이것도 올해 크게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보면 팀워크데이가 있고 리더 워크샵, 오프라인 데이, 그다음 워크샵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준석 씨가 참여할 행사에는 팀워크데이랑 오프라인 데이, 워크샵 이렇게. 그러니까 리더 워크샵까지는 빼고 그 외에는 다 참석을 하면 되고요.
팀워크데이는 분기별 1회 공고, 그리고 이날은 해당 팀의 팀원분들이 모두 날짜를 다 취합을 해서 이날 모이자 할 거예요. 정해질 거예요. 이건 네. 이제 정해진 날짜가 없어요. 네. 그날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뭐 오전에는 이제 보통은 팀 세미나를 진행해요. 근데 팀 네. 세미나라고 해서 본인이 막 미리 뭘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보통 팀원들끼리 이날 뭐 하고 싶다 의견 주고받은 다음에 그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네. 보면 영화 관람 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예전엔 볼링도 했던 팀 계시고, 어떤 분은 보드게임 카페 거길 가신 분도 계시고, 저는 경영지원팀 팀워크데이 할 때 그 전시회 보러 갔었어요. 전시회 보러 있고, 그렇게 이제 오후에는 단합 행사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날은 여기 다 업무 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날짜를 다 협의해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각이나 조퇴 없이 해주시면 되고, 팀워크데이가 정해지면 캘린더 일정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이게 회사 캘린더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권한이 없다 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일정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정도 공유하는 이유가 다른 팀 사람들도 이날 소프트웨어 팀 팀워크데이 하는구나 알아야 되니까 이제 알려주시면 되고, 비용은 인당 이제 5만 원까지 그날 하루 전해드려요. 그래서 그 5만 원 내에서 뭐 식사도 하시고 단합 뭐 행사 필요하시면 하시고 다 하면 돼요. 네. 뭐 리더 워크숍은 이제 이사, 팀장, 팀장 대리까지 리더 워크숍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데이는 이제 이것도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 오프라인 데이가 없으면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으로 얼굴 볼 날이 하루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으로 얼굴 보는 날을 공식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오프라인 데이를 만들었고, 이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10시 출근이에요. 이날은 10시까지 출근하고 퇴근은 5시. 네. 왜냐하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은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이제 10시 출근하시고 5시 퇴근이고, 이날은 뭐 팀워크데이처럼 세미나를 한다거나 단합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따로 없고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연구소거든요. 이날 모여서 다 같이 10시부터 이제 모여서 일하고 점심시간이 회식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점심에 다 같이 회식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후에 세미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준석 씨가 준비할 건 따로 없고 대표님이나 이사님께서 준비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5시까지 또 일을 하다가 그냥 헤어지면 돼요. 이거는 미리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오프라인 데이는. 여기 맨 밑에 보면 정해져 있거든요. 팀워크데이 빼고 리더 워크숍하고 오프라인 데이하고 이제 전체 워크숍 날짜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시간을 이제 그날 맞춰서 이렇게 비워두셔야 돼요. 오프라인 데이 끝나고 이제 워크숍은 12월에 있고, 올해는 위치도 정해졌거든요. 그 올림픽 공원 옆에 올림픽 파크텔이라고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위치까지 올해는 정해졌고요. 이날도 만약에 워크숍을 한다면 따로 준비하실 건 없어요. 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다 저희가 따로 준비할 거기 때문에 준비할 거 따로 없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저희가 일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구글 화상회의하고 구글 채팅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캘린더 공유하고 있고요. 문서 공유 이제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 이게 이제 대표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구글 채팅하고 구글 이제 화상회의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하시다가 채팅으로 하기 좀 어려워요. 표현하기 어렵고 말하기 힘들다 그러면 화상회의방 만들어서 저 잠깐만 화상회의방 만들어서 뭐 이렇게 전달드리겠다, 의견 말씀드리겠다 해주시면 그냥 뭐 화상회의방 만들어서 지금처럼 들어오셔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냥 한 분 더 팀원 더 초대해서 팀원 3명에서 말씀하시거나, 필요하시면 그렇게 화상회의방도 만드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의도적 적극적으로 소통해라. 그냥 혼자 이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 번 더 글로 확인 받으시고, 아니면 저분은 알고 있겠지
들으셨겠지 해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이제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노 헬로우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예전에 세미나도 진행한 적 있어요. 저희 회사 그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뭐 이렇게 질문하는 법 해가지고 그건 이제 소프트웨어 팀 팀장님이 이렇게 진행해 주신 거거든요. 그 주제로. 네. 그것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은 질문을 하는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면 그 내용이 여기 좀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거기 줄여놓은 내용이고 그 세미나도 한번 보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 뭐 업무 시간 내에는 계속 구글 및 접속 유지해라,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네. 보시면 뭐 첫 3개월은 수습 기간이고요. 그때는 이제 연봉의 80% 지급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는 연봉하고 별개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월급 보정 인센티브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인사평가 따라서 네. 지급하는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고, 이때는 저희가 6월하고 12월 이렇게 두 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이벤트성은 여기 첫 번째 월급 보정 인센티브에 비해서는 좀 금액이 소소하지만 그래도 네. 이제 이벤트성으로 드리는 거는 뭐 중요한 성과를 달성해냈을 경우, 아니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했을 경우, 그럴 경우 이제 감사의 의미로 소소하지만 작은 이벤트성의 인센티브를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외에 이제 취업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준석 씨 해당이 되죠. 그래서 취업 후 1개월이 지나면 50만 원, 정직원 전환 후에 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도 아까 그 과학기술인공제를 통해서 가입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스톡 옵션도 올해 처음 생겼어요. 네.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기업부설연구소 이것도 이제 입사하시기 전에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연구소 생활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들어가 있어요. 네. 연구소 주소 있으니까 첫 출근은 여기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로 해주시고, 책상 사용은 여기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이 자기 자리에 이 명패를 놔달라 그 내용이거든요. 명패도 준석 씨 거 미리 만들어 놨어요. 첫 출근 하시면 이 명패 가져다가 본인 자리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 자리가 없어요. 재택근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회사에 지정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셔서 이 자리에서 일을 해야겠다 하시는 위치에 이제 명패를 놔주시면 되고, 이 명패가 계속 놔져 있으면 이게 본인의 자리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자리를 다 썼다 하시면 명패를 치워주시면 돼요. 이 명패를 치워주시면서 거기에 있던 물건들도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어지러지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가면 어디까지 치워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몰라서 이제 이렇게 도입을 했고요. 쓰레기 배출 방법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요. 네. 배출만 해주시면 이제 나머지는 다 청소업체에서 정리해 주시고요. 택배도 한번 봐주시고, 냉난방 장치도 그냥 봐주시고. 네. 그 주차는 아마 뭐 출퇴근 어떻게 해서 대중교통? 자차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출근하셔가지고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정기 주차 차량 등록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해당 건물이 유료 주차장이어가지고 네. 정기 차량 주차하면은 이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게 자동차 등록증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동차 등록증 제가 요청 드릴게요. 그래서 해주시면 제가 바로 차량 등록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차를 1개월 동안 7일 이상 연구소로 출퇴근하면 전기 차량 등록이 더 낫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만약에 본인이 또 1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연구소 출퇴근을 안 한다던가 하실 경우에는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전기 차량 등록을 다시 해제를 할 거예요. 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전기 차량 등록을 안 해놨는데 이제 자차를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제 오프라인 데이. 네. 오프라인 데이 때는 분기별로 한 번이잖아요. 네. 그 분기별로 한 번을 위해서 자동차 전기주차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날은 이제 갖고 오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인권을 등록을 해드릴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물품 구매 요청 자산대여, 이것도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물품 구매가 필요하다 하시면 이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다 작성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경영지원팀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경영지원팀이 확인을 하고 구매를 진행하거든요. 네. 쭉 방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자산 관리도 하고 있어서 만약 이렇게 라벨을 부여를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라벨이 여기 붙어 있다. 이렇게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은 연구소로 물품 배송을 해요. 근데 꼭 연구소가 아니라 이제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재택으로 직접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은 이렇게 받으시면은 라벨도 따로 보내드리니까 이런 위치에 그냥 알아서 잘 붙여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네. 네, 이렇게 있고 그 자산 사용도 지금 준석 씨도 이제 노트북 업무용 노트북 받으셨잖아요. 네. 자산 관리 대장에 이제 어느 번호에 있는 노트북을 누가 갖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 같은 번호에 누가 이제 반납을 했다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런 네.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쓰다가 아니면 다른 장비를 또 가지고 가서 쓰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때도 이 자산 관리 대장에서 어떤 자산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안 그러면 누가 갖고 갔는지 누가 다시 반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장 분실 폐기도 확인 한번 해주시고 팀장 권한도 그냥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돼요. 네. 네, 이런 거에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뭔가 본인한테 요구를 한다, 명령 지시를 했다. 그러면 안 네.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대표님이나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저희가 회의가 크게 이제 주간 회의가 있거든요. 주간 회의는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해요. 그때는 회사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있어요. 네. 내용은 처음에는 주말에 어떻게 지냈나 소소한 이야기를 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시간이 아니면 직원들하고 그냥 진짜 소소한 얘기 할 시간이었거든요. 거의 업무적인 얘기만 해요, 일할 때. 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소소하게 주말에 어떻게 지냈나 얘기하자. 그래서 하는데 이것도 전 직원이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첫 번째 시작한 사람이 다음 분을 찝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럼 다음은 준석 씨 주말에 어떻게 하고 지내셨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준석 씨가 주말에 어떻게 하고 지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분을 찝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게 다 끝나면 그 뒤에 이제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날은 이제 말 그대로 회사 전체 회의이기 때문에 그 전주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냥 그런 걸 보고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혹시나 나중에 본인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이제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이게 아까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자유주제 세미나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도 보통은 이제 순서를 정해놔요. 보통은 순서를 정해놨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진짜 자유주제였거든요. 아무거나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취미를 이렇게 발표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기 여행 후기를 발표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은 자기가 공부한 스터디 내용을 발표하신 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회의록에 대한 작성법인데 이것도 나중에 작성하게 된다면 그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일리 미팅이 있거든요. 데일리 미팅은 말 그대로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건데 매일 아침 9시에 이제 해당 팀마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월요일 아침에는 주간 전체 회의니까 그때는 전체 회의를 하는 거고 화요일부터는 9시마다 데일리 미팅을 하겠죠. 그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팀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똑같이 화상회의방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셔서 회의를 하면 되고 내용은 주로 이런 적혀있는 내용을 하게 되고 시간은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짧게 전날 내가 뭘 했는지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할 건지 짧게 말하는 시간이 아마 그 스크럼 프로세스 세미나를 보고 오면 더 이해가 잘 돼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다 적혀 있거든요. 네. 봐주시고 이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도 아마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세미나에. 네.
모르고 그냥 읽으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 여기 와서 읽어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거는 저보다는 해당 팀의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팀의 팀장님이 직접 이거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팀장님한테 여쭤봐 주시면 돼요. 저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인사비밀이 중요하고 이제 뭐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이 중요하거든요. 네. 영업비밀이나 인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사비밀은 본인의 뭐 월급, 연봉 이런 게 다 인사비밀이거든요. 아니면 뭐 인센티브 얼마 받았는지 이런 것도. 그래서 직원들끼리 서로 공유가 안 되도록 나 이번에 인센티브 얼마 받았는데 얼마 받으셨어요? 이런 거 공유가 안 되도록 해주시면 되고, 영업비밀에는 뭐 소스코드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문서, 특허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뭐 회사 생활 팁이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돼요. 네, 입사 매뉴얼은 여기까지 끝이고 오늘 온라인 루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